처음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내 딸의 직장 동료였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일부가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은 내 마음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나중에 나를 가장 깊게 흔들 요소가 되었다. 나는 그저 딸의 어머니였고 그는 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였다. 그 단순한 구조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이게 했다. 딸은 바빴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늘 피곤해 보였다.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휴가를 쓰고 싶었지만 혼자 떠나기엔 마음이 불편하고 회사 사람과 일정이 맞는다고 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였다. 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굳이 왜 나까지 포함시키느냐고, 젊은 사람들끼리 다녀오라고.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바다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잠깐이라도 쉬는 게 좋을 거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쉬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를 처음 제대로 본 건 출발 전날이었다. 집 앞에서 딸을 기다리며 서 있던 모습. 단정한 옷차림, 과하지 않은 인사, 필요 이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태도. 그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내 이름을 불렀다. 딸이 미리 그렇게 말해 두었다고 했다. 그 사소한 배려가 내 마음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늘 엄마, 여보, 그 사람 같은 호칭 속에 있었다. 기차를 타고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딸은 업무 전화로 자리를 비웠고 나는 그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읽었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존재를 분명히 느끼는 그런 침묵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지 여행의 시작이라고만 생각했다. 숙소는 소박했다.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방은 2개였다. 당연한 배치였다. 딸은 안심한 듯 보였고 나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짐을 들어주었고 나는 괜히 바쁘게 움직이며 부엌을 정리했다. 물을 끓이고 컵을 꺼내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가 조용히 도와주었다. 말없이 움직이는 그의 손짓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첫날 저녁, 딸은 급한 전화 때문에 혼자 나갔다. 우리는 둘이서 식당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로 붐볐고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 평범함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음식을 먹었고 그의 시선이 가끔 내 쪽으로 오는 것을 느꼈다.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무심하지도 않은 시선. 그 애매함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딸의 동료일 뿐이라고. 나보다 훨씬 젊고 내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밤이 되자 숙소는 조용해졌다. 딸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 혼자 앉아 있었다. 바다 소리가 멀리서 낮게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의 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던 나, 아직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고 믿던 나,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와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딸은 갑자기 회사 일로 하루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루 이틀 혼자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딸이 떠난 뒤 그와 나만 남았다는 사실이 조금 늦게 나를 덮쳤다. 집으로 돌아갈지 물었지만 이미 예약한 숙소를 아까워하는 내 마음이 더 컸다. 그는 조심스럽게 남아도 괜찮겠냐고 했다. 그 조심이 나를 설득했다.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나는 목도리를 고쳐 메었다. 걷다가 발이 모래에 빠졌고 그가 내 팔을 잡아주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의 온도가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팔을 빼며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내 손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남긴 흔적들.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흔적들이 더 또렷해 보였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 이야기를 가끔 꺼냈다. 존중과 신뢰가 담긴 이야기였다. 그 점이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가볍거나 무례했다면 나는 쉽게 마음을 닫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선을 지켰다. 그 선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선이 있다는 건 넘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저녁 무렵 갑자기 비가 내렸다. 우리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빗소리가 커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 숨소리.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해졌다. 나는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는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 주었을 뿐이다. 그 단정함이 내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문 앞에서 잠시 머무는 듯한 정적.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소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알았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을 깨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지막 날 아침,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다. 소란스럽던 내 마음을 비웃듯이 수평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누워 있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평소처럼 짐을 정리했다. 말은 적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 속에는 후회보다 이해가 많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았고 대신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을 잠시 빌려왔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내 삶을 다시 생각했다. 내가 지켜온 것들과 놓쳐온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겨우 숨 쉬며 살아온 시간들. 그와의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아직 나에게도 떨림이 남아있다는 것,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나아가지 않았기에 이 기억은 더 오래 내 안에 남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동시에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바다는 멀어졌고 그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여행은 내 안에 조용히 남아 앞으로의 시간들을 조금 다른 온도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